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북한 날씨가 계속돼서 참 좋았는데 오늘 오후부터 체감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진다고 해요. 항상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제 이번 달 일반 종목 IPO는 레몽레인과 에드바이오텍 딱 2개 종목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우선 레몽레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의 연간 검색어는 성균관 스캔들이에요. 왜 그런지 같이 볼게요.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2007년에 설립된 이후 매년 3편에서 4편 정도는 만들어내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고요.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작이 바로 미키유천과 박민영 씨, 그리고 송중기, 유아인, 지금의 정말 대단한 탑스타 4명이나 출연했던 성균관 스캔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관 검색어인 거죠. 그 다음에 알만한 작품이 엽기적인 그녀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 작품 중에 뭐가 있나 보면 거짓말의 거짓말, 좀비 탐정, 산후조리원.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드라마를 꽤 좋아하고 잘 보는 편인데 이 6개 작품 중에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균관 스캔들을 빼면 대박 히트작은 없는 듯 하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회사기는 합니다. 그래도 매년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편성에 성공을 해서 방영을 시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보자면 2가지 사업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콘텐츠 IP 활용 부가 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드라마 제작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분야고요. 지상파, 종편, OTT 등 이런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IP 활용 부가 사업은요, 말 그대로 드라마 IP를 확보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드라마 OST 음원, 음반 제작, IP 유통, 캐릭터 상품화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2가지로 나뉘어요. 콘텐츠 제작 매출과 저작물 매출. 지상파, 종편, OTT에다가 드라마를 납품하고 이 채널들로부터 제작비를 받는 거. 그리고 제작 시에 간접 광고, PPL이나 협찬 등의 광고 수익을 얻는 거. 이런 거는 콘텐츠 제작 매출에 들어가고요. 드라마 IP를 통한 해외 판권, 케이블 TV의 VOD 방영권, OTT사의 전송권, OST 음원, 2차 저작물의 판매로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익들은 다 저작물 매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저작물 매출 관련한 대표 사례로는 성균관 스캔들이 되겠는데요. OST, 공연, 드라마 재편집 VOD, 여행 상품, 제과 제품 이런 등등등 하나의 드라마 소재를 서로 다른 장르에 적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시키고 있고요. 성균관 스캔들이 2010년에 방영이 됐는데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이 워낙에 글로벌한 스타니까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콘텐츠 제작 매출이 2021년도 3분기 기준 89.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저작물 매출은 10.36%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 생각에 성균관 스캔들급의 콘텐츠가 나와줘야 저작물 매출 비중이 의미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튼 이런 드라마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크리에이터, 그 중에서도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은 기획안을 거쳐서 작가와 대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출발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가 바로 드라마 작가를 주요 소재로 잡고 있어서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튼 작가와 대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본을 바탕으로 배우도 섭외를 하고 연출팀도 구성을 한 뒤에 편성을 받아서 수익 계약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제작에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방송 플랫폼에 어떤 시간대에 편성을 받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 가장 출발이 되는 그 부분은 작가와 대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레몽레인이 보유한 주요 작가 라인업은 어떠할까? 보시면 김사경 작가님이 주말 연속극의 강자이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신사와 아가씨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뿐인 4편도 쓰셨어요.
김태희 작가가 성균관 스캔들, 대왕세종, 60일 지정생존자를 쓰셨고요. 백철은 작가님이 영화 괴물에 참여했고 그 밖에 총 37명의 작가와 감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 소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주요 작품들을 보면 아쉬움이 남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인 김동래 대표이사도요. 한국 최고의 프로듀서시거든요. 주몽, 황진이, 프라하의 연인, 마왕, 성균관 스캔들 등등등 50여 편의 드라마를 실제로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한 분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PD와 작가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표작도 기재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레몽레인의 앞으로 기대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니까요. 보면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현재 방영 중인 KBS 드라마 학교 2021, OTT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등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고 있는 작품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면은 제가 네모를 쳐뒀는데요. 수주 총액, 제작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다른 드라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규모가 조금 크죠. 어떤 드라마냐면 설명이 필요 없는 송중기 씨,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뜬 신현빈 씨, 그리고 지옥에서 첫 시연을 맡았던 배우 김신록 씨 등등등 빵빵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고요. 송중기 씨가 약간 드라마 흥행 보증 수표잖아요. 이게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송중기 씨가 출연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회사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레몽레인의 투자 포인트 2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OTT 시장 급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로벌 OTT 서비스의 성장세가 다른 분야를 정말 압도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3.36%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이렇게 수치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너무 잘 체감하고 있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등의 성장세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게다가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등 한국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게 참 좋고, 그래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해외 투자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드라마 판권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레몽레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보면 레몽레인도요. 제작한 드라마 콘텐츠들을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티빙, 왓챠 등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위즈윅 스튜디오와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재 지분율 25.26%를 보유하고 있고 공모 후에는 20.17%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위즈윅 스튜디오는 어떤 회사냐? CG와 VFX, 특수 시각 효과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죠. 네,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위즈윅 스튜디오가 웹툰이나 예능 그리고 뉴미디어 쪽의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밸류체인을 이미 구축해뒀어요. 그래서 레몽레인이 확보한 IP를 기반으로 해서 위즈윅 스튜디오 밸류체인을 활용, 콘텐츠 연맹이 형성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로써 드라마나 영화뿐 아니라 기존 대중매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승부를 보려면 지상파에서 방영하던 것과는 뭔가 다른 형식의 드라마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CG나 VFX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랬고 지옥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레몽레인이 위즈윅 스튜디오의 기술을 잘 접목시켜서 뭔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야 성장하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요, OTT 플랫폼, 맞춤형 드라마 IPO 확보를 위한 제작 자금에 쓸 계획이고요. 또 다양한 소재나 장르, 포맷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작가, PD, 감독, 또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일정 금액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보면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순이익을 시현했더라고요.
콘텐츠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인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는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작품들이 총 5개가 있는데요. 제작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4분기까지 하면 내년 매출을 조금 상회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의견인데 제가 보기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대비해서 우수합니다. 재무 상태도 괜찮네요. 앞으로 신규 IP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채는 조금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뜻이니까. 네, 그럼 이제 공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총 공모액은 약 156억 원, 예상 시총은 약 812억 원 정도가 되네요. 소형 IPO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30만 주고요. 청약은 20일부터 21일, 환불은 23일에 되고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되는데 피코그램 때 균등 배정 방식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50% 고정 방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46.84%,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코넥스 이전 종목들이 막 60%를 넘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27.63%가 존재합니다. 근데 툴전을 한번 겪으면서 기존 주주를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레몽레인의 기존 주주는 벤처 금융이 주를 이루고요. 나머지는 소액 주주를 포함한 기타 주주들이 되겠는데요. 벤처 금융부터 보시면 다들 1개월 자발적 보호 예수를 약속한 수량이 더 많아요. 제가 오른쪽에 노란색 쳐둔 부분. 그래서 1개월 동안은 안 팔겠다고 약속한 지분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통해서 2014년부터 쭉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공모가 상단인 13,000원 아래 가격에 산 분들은 제가 네모칸 쳐둔 부분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조금 실리기 시작한 것은 2021년 올해 들어서죠. 콘텐츠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찌 보면 툴젠과 조금 비슷하게 공모가 위에서 산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있을까 보면 우선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전환 가능 주식수가 11만 2,415주가 되는데요. 전환 청구 기간이 2022년 9월부터고요. 전환 가액은 22,239원이에요. 공모가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상장 직후에 걱정할 요소는 아니겠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은 25,000주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공모가 산정 내역 같이 살펴볼게요. 콘텐츠 관련 업체들 중에서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없더라고요. 특히 작년과 올해 3분기까지 둘 다 순이익을 달성한 곳은 딱 2개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와 스튜디오 드래곤. 두 기업의 평균 PER은 44.43배로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레몽레인의 2021년 3분기 기준 실적을 연환산해서 27억 원 정도를 적용 순이익으로 사용했고요. PER 44.43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212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8,501원이 도출됐고요. 할인율 37.84%에서 29.73%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 11,500원에서 13,000원을 산출한 거죠. 네, 그러면 다시 밸류에이션 해볼까요?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레몽레인의 PER을 계산하면 40.6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유사기업들을 12월 10일의 종가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펜엔터는 45.10배, 스튜디오 드래곤은 66.44배가 나옵니다.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은 너무 대장주고요. 제작한 작품들의 성과 차이도 레몽레인하고는 갭이 조금 크죠. 도깨비, 미생, 비밀의 숲,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위트홈, 빈센조, 미스터 선샤인
이게 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건데 레몽레인과는 차이가 크죠. 그리고 펜앤터는 최근 드라마를 보면 라켓소년단, OK 광자매, 동백꽃 필 무렵, 쌈마이웨이 이렇게 조금 성공한 작품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펜앤터의 작품들이 레몽레인보다는 조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보다는 PER이 낮은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무난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비교군이 너무 적어서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자, 참고적으로 코넥스 가격 수준을 보시면요. 제가 주봉으로 차트를 띄웠는데요. 2021년 들어서 18,000원대가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9,700원까지 갔다가 10일의 종가 기준 22,8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기는 한데 레몽레인도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지선을 깨고 내려올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요.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총 정리하자면 대표작이 성균관 스캔들인 드라마 제작 업체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작품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OTT 시장 성장의 수혜와 앞으로 위즈윅 스튜디오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또 27.63%가 있는데 벤처금융은 보호예수 지분이 조금 더 많다는 게 다행이었고 소액 주주들은 13,000원 아래 가격에서 매수한 물량이 많지는 않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코넥스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율은 75.38%, 올해 들어 18,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청약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다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콘텐츠 관련주들이 얼마 전까지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조정받는 구간이라서 레몽레인도 상장일에 아주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코넥스 이전 상장 치고는 청약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준 가격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기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총 30만 주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15만 주가 되겠고요. 피코그램 때 IBK 투자증권에 75,440건이 접수됐고 IBKS 제16 코스펙 때에는 6만 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대충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유입이 된다고 하면 예상 균등 수량은 2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청약 한도 체크하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온라인 수수료 없는 거 좋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17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15일에 여행을 가는데요. 17일 늦게 서울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세요.